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율포의 기억이라고 하는 현대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율포의 기억, 문정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의 작품인데요. 여류 시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여류 시인이고, 우리 문정이님을 우리 잠깐만 뒷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문정희. 검색 잘했네요. 자, 이분의 지식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보니까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이네요. 전라남도 보성 태생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보성이랑 제목에 있는 율포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구글 지도를 폈는데요. 전라남도 보성. 보성은 전라남도니까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운데 보니까 보성이네요. 여러분, 보성 녹차 알죠? 거기 유명한 데입니다. 율포니까 항구일 것 같고요. 항구니까 해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해변. 이래서 못 찾겠죠. 그죠? 율포 한번 쳐볼게요. 율포. 율포의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과거. 율포 해수욕장 있네요. 여기 보성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율포. 여기가 율포인 것 같습니다. 율포리가 있네요. 여기구나. 쌤, 저 여기서 찾았는데 여기 있군요. 여기 율포. 율포의 기억. 여기가 고향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여류 시인, 여자 시인이시고 고향이 전남 우리 보성 녹차로 유명한 보성 이 고향이시다. 출생이시다. 그러면 찾아봤더니 제목의 율포가 이제 지명인데 전남 보성에 있는 곳이다. 자, 기억이니까 이제 상황과 관련될 것 같네요. 과거를 회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화자는 당연히 나죠. 여기 나가 있나요? 나가 있네요.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대상은 율포이겠는데 또 다른 대상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고요. 상황은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니까 회상을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심리는 고향이 그리운 건가요? 뭔가요?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왔네요. 어머니가 대상인가 봐요. 나를 바다에 데려가셨대요. 우리 지도 찾아봤지만 율포가 이제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바다로 데려가셨대요.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답니다. 그럼 아닌 거니까 얘는 안 좋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에 나를 데려갔다. 그럼 얘는 좋은 거네요. 그죠? 요거는 좋은 거죠. 요거 때문에 데려갔으니까 얘는 좋은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데려간 이유가 뭐냐?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뻘밭의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데려가셨다.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뻘밭의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과 숨쉬고 사는 것들은 같은 것들이죠. 그죠? 이 것들하고 이 것들은 같은 것들입니다. 힘을 보여주려고 했답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바다에 썰물이 밀려가고 거기에 갯벌이 있을 때 거기에 꿈틀거리는 우리 해산물들이 있죠. 그죠? 뭐 낙지도 있고 조개도 있고 퍼덕퍼덕 한다고 했으니까 물고기도 있을 거고 숨쉬고 사는 것들. 그래서 우리 해산물이라고 해야 돼요. 바다 생물들이 바다 생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어머니가 바다로 데려가셨다. 바다 소리 들으려고 데려간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나왔네요. 갑자기 해산물 나오다가 사람들이 이제 배펄에서 낙지, 조개 이런 거 캐려면 호미 들고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그 자세가 그렇게 나오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닷가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갯벌에서 무릎을 꺾고 깊이 허리를 굽혀야죠. 그런데 무릎을 꺾는 일, 무릎 많이 아프고요. 쌤도 농사 지어봤는데 무릎 엄청 아픕니다. 특히 허리가 엄청 아파요. 그럼 허리 아프고 무릎 꺾는 거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도 알바한다 그러면 우리 편의점 알바도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카페 알바도 힘든 일이 아니죠. 진상 손님 만나면 욕 들어가면서 진짜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사는 곳은 여기서는 갯벌이잖아요. 갯벌. 뻘밭이라죠. 지잖아요. 근데 갯벌에 생명이 사는 곳은 아까 그 바다 생물들이 있었죠. 바다 생물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갯벌에 바다 생물만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해루질을 하고 있었죠. 근데 쓸쓸한 맨살이라는 거는 여러분, 맨살은 여러분 장갑도 끼지 않은, 옷도 입지 않은, 그럼 굉장히 상처라는 거죠. 상처와 고통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질문을 3가지 했습니다. 왜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무릎을 꺾어야만 할까? 쓸쓸한 맨살일까?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의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면 요건 세모가 되겠죠. 들려주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제 무리의 집을 짓고 사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를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벌밭에 고개를 숙여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가 어머니가 나를 바다로 데려간 이유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시를 조금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어머니가 나를 데려가 가신 이유는 세모가 아니고 동그라미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데려간 건 세모가 아니고 동그라미 때문이다. 또 다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쌤 시를 이렇게 3등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3등분을 해봤더니 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바다로 데려간 이유입니다. 이유.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때문이었다. 그 질문을 하고 어머니가 나를 바다로 데려간 이유 세모가 아니고 동그라미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화자가 난데 대상이 율포가 되죠. 그러면서도 거기 있는 아이고 왜 이렇게 진해? 내가 진하게 만들었구나. 3으로 줄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배상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거기 바다에서 꿈틀거리는 것들, 즉 펄떡거리는 것들,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둘의 공통점은, 사람들과 생물들의 공통점은 우리 생명이죠. 생명. 율포에서 사는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회상을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바다로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심리는 여기서 진짜 주된 대상은 생명이고 사람들과 그 바다 생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생명력을 이어가는 그 생명력, 그것을 예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대상 지금 정리했고요. 그러면 요 시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어머니가 저를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바다로 데려간 이유는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요걸 칠해 볼게요. 이거 보여주기 수 아닙니다. 보여주기 수 아닙니다. 선생님 좀 길게 할까요? 길게 해볼게요. 소금기 많은 바닷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니까 선생님 파란색으로 세모를 치겠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간 이유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게요. 어머니가 나를 바다로 데려간 이유는 저 무의의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아닌데, 요 무의의 해조음은 여러분, 무의라는 건 인위적이지 않는다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뜻입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고, 그러면 아주 자연적인, 자연 그대로의 내추럴 이런 뜻이고요. 해조음은 바다 파도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조류 소리, 파도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 파란색으로 칠한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들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이 세모를 조금 연장해 볼게요. 이렇게 연장해서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이유는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나, 그다음에 무의의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관조의 대상일 뿐이에요. 관조. 그냥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는 대상일 뿐인 바다로서의 성격입니다. 관조의 대상으로서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럼 바다를 통해서 어머니가 깨닫게 해주려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본다면, 이 갈매기가 들어와 있네. 미안하다. 너를 포커스를 잡았네. 이제 쌤이 요 동그라미 쳤던 것들의 공통점입니다. 한번 볼게요. 쌤이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꿈틀거리는 뻘밭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꿈틀거리는 뻘밭,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 슬프고 경건한 손. 여러분 가봐보니까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먹이를 건지는 생명, 숨쉬고 사는 것들의 생명. 그러면 요 빨간색 세모 3개가 쌤이 좀 써볼게요.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조금 줄여서 쓸게요. 뻘밭. 다음에 두 번째는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 세 번째, 뭐 슬프고 경건한 손입니까? 그죠? 슬프고 경건한 손.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요걸 어머니가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동그라미 너무 커가지고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좀 줄여라. 찌그러졌네. 이렇게 하면 싹 들어갔죠. 자, 그러면 요것은 요 3개는 뭐가 됩니까?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민중, 그죠? 생계를 이어나가는 민중의 생명력, 민중과 또 바다 생물의 어떤 끈질긴 살아있는 민중의 생명력,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파란 것과 빨간 것은 대조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빨간 걸 보여주려고 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파트 2에 여러분 의문과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 내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 질문을 보면은 왜 우리 생계를 유지하려면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민중의 생명력이라는 게 그 고통에 여러분 좌절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 시련이라고 하는 시련과 고통, 이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내는 것이 민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련과 고통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질문입니다. 스스로 깨닫기 위한, 깨달음을 위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질문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중들의 어떤 노동의 가치, 어떤 처절한 삶, 그리고 그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고통을 극복하는 의지, 보통 사람들 꿈틀거리면서 이런 사람들의 힘을 강조하라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좀 다시 한번 보면서 표현 좀 볼게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갔대요. 그러면 이제 회상을 하는 거죠. 회상. 이게 시를 창작하기엔 계기입니다. 소금기 많은 푸르물, 색채어가 사용되었고요. 아니었다와 보여주기 위해서다, 계속 반대 대조가 계속 되죠.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다가 뿌리 뽑혀. 바다가 이러면 뿌리가 없잖아요. 식물처럼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생물을 식물, 즉 생물로 표현한 겁니다.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그러니까 지금 썰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적이다 볼 수 있고, 꿈틀거리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액티브하다는 거죠. 역동적. 검은색 채어 있고요. 색적. 이 검은색은 긍정적 소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갯벌이 검어야 어떤 민중의 어떤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뻘밭 때문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다라는 말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랩에서 라임이라고 하죠. 운율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어에서는 라임이라고 안 하고요, 각운이랍니다. 다리에 오는 운율, 각운이라고 하고 당연히 운율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그 종결어미의 반복이다 이렇게 해도 선지에서 맞다고 해야 됩니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기 싶었던 거다. 여기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표면적으로 굉장히 강하지는 않고요. 과거를 회상했어요.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민중이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어민들이죠. 어부들.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무릎을 꺾는 게 고통스럽죠.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여만 할까? 고통스러운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동반된 그런 삶의 터전에서, 민낯에서 드러나는 터전에서의 어떤 노동의 고달픔. 왜 그런 걸까? 이런 얘기죠. 생명이 사는 곳. 왜 저렇게?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사는 곳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리고 생물들이 있는 곳은 저렇게 쓸쓸한 힘든 고통이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또 이게 좌절하지는 않죠. 이게 극복해냅니다. 어머니가 나를 바다로 데려간 것은 저 내추럴한 바다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이게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통사 구조 반복, 문장 구조 반복, 동사 구조 반복해도 되고, 식구 반복해도 되고요. 식구 반복 이렇게 해도 되고, 대꾸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단어는 역시 반복되었네요. 들려준다 그랬으니까 청각적 심상인데 해줘 음은 소리죠.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했습니다. 시각적이고요. 그다음에 각혈하듯, 피를 토하듯, 피를 토하듯. 노을이 피를 토하진 않죠. 의인법이고요. 이건 시각적이죠. 근데 이 피를 토한다는 표현은 고통을 말합니다. 자연이 이제 무의의 자연이 아니라는 거죠. 노을을 내뿜는 시각적입니다. 내뿜는 항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이 성자는 성스러운 사람이죠. 이 성스러운 사람은 결국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결국 여기서 경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것은 노동이, 민중들의 삶이 경건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슬픈 것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경건하다. 먹이를 건지는 민중의 손은 경건하다.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여러분
약간 경건한 기도하는 자세일 수도 있고요. 고통이 따르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슬프고 경건한 손이라고 돼 있는데 경건하면 슬픈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요거하고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그럼 좀 언어와 언어의 모순이 되는 역설적인 표현, 패러독스도 있습니다. 언어와 언어의 모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문정희는 여성이기 때문에 섬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낱말 뜻은 무의하고 조의 해조음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했던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이제 쌤이 정리를 했는데 그거 다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슬프고 경건한 손은 고통이 따르면서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신성한 노동이기 때문에 민중의 손은 경건하다라고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왜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왔냐? 생각해보자. 근데 생각만 하고 답을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자, 요런 거는 한편에 시 쓰는 거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쌤이 기억하기로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 작품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길게 돼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태도를 좀 분석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 20분 정도 걸렸네요. 요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수의 문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